회색인간의 김동식 작가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다락방에서 사망공동체, 신의 소원 등 김동식 작가님의 단편소설 5편을 소개했었는데요. 김동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식 작가는 중학교 중퇴 후에 주물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2016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틈틈이 창작글을 올리는 것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데뷔작인 회색 인간을 시작으로 살인자의 정석, 성공한 인생 등 짧은 기간에 수많은 소설집을 펴냈습니다. 김동식 작가의 이야기들은 기발한 상상력과 허를 찌르는 반전이 특징인데요. 단순한 재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담긴 현실 비판의 메시지와 함께 충격과 같은 깨달음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최근에 김동식 작가의 신작 궤변 말하기 대회가 나왔는데요. 궤변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해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내는 논법을 말합니다. 연작소설인 궤변 말하기 대회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어서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한 기상천외한 궤변들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지구는 외계인들의 휴양지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류멸망위원회가 비밀리에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생은 미래에 존재한다 등 총 11가지의 궤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궤변인데 듣다 보면 혹시 이게 진실이 아닐까 소름이 돋으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겪는 것들은 무엇이 궤변이고 무엇이 진실일까 의심해 보게 합니다. 책에 실린 총 11가지의 궤변들 중에서 오늘은 동물 귀신을 본 적 있나요? 들려드립니다. 동물 귀신이라니 제목만 들어도 황당하시죠? 그렇지만 듣다 보면 왠지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럴듯한 궤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제85회 궤변 말하기 대회의 첫 번째 참가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진행자 최무정의 힘찬 소개와 함께 패널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최무정의 컨디션이 좋은지 묘하게 힘이 넘치는 날이었다. 무대로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올라왔다. 얇은 테 안경에 감색 정장을 입은 학자풍의 남자였는데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보근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이연우라고 합니다. 대본을 살펴보던 최무정은 이연우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말했다. 네, 이연우 교수님, 그거 아십니까? 저희 프로그램의 첫 박사학위 참가자입니다. 사실 교수님 같은 분들은 궤변과 거리가 멀고 팩트만 말한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큽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최무정의 멘트가 끝나자 스튜디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이연우를 비췄다. 이연우는 이마에 땀을 닦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간은 승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패배한 종입니다. 자극적인 자막이 붙기 딱 좋은 그의 첫 멘트에 흡족한 최무정은 과장된 추임새를 더했다. 인간은 패배한 종이다. 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인 이연우는 한 번 더 땀을 닦고는 말했다. 아주 옛날 인간이 호랑이를 이길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호환을 가장 무서워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총포가 호랑이를 잡고 코끼리, 사자, 늑대, 모든 동물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먹이사슬의 정점에 인간이 서게 된 겁니다. 이 지구의 승리자는 인간이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최후의 승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최무정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네? 짐승이 최후의 승자라고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 호랑이는 멸종되다시피 했고 반달곰은 인간이 보호해주는 판국이고 다른 짐승이라고 해봐야 멧돼지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고라니요? 인류보다 강한 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관측 가능한 부분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후. 그때부터는 짐승의 세상입니다. 사후요? 귀신의 세계 말입니다. 네? 귀신? 귀신이요?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이 지금 귀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놀랍군요. 실제로 귀신 같은 게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까? 존재합니다. 확신하시는군요. 직접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수많은 기록을 보았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조상들이 남긴 귀신에 대한 기록은 정말 많습니다. 그걸 근거라고 보기에는 최무정은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현우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짓으로 쓸 수 없는 문서이니 저로서는 두 가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 존재하거나 귀신으로 불리는 존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거나 제가 오늘 펼치고자 하는 주장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역사 속 귀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헌에서 증명하는 귀신 목격담은 귀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료를 보고 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꼭 인간만 귀신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호랑이 귀신을 물리쳤다는 한 구절은 동물 귀신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동물 귀신이요? 네, 동물도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짐승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의 주장을 곰곰이 따져보던 최무정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상에서는 짐승이 인간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짐승에 비하면 인간은 피부도 연약하고 근육도 부족합니다. 송곳니도 없고 매서운 발톱도 없습니다. 지금 인간이 동물을 이길 수 있는 건 모두 도구 덕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총칼을 만드는 기술은 기억하겠지만 재료가 되는 물리적인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귀신은 짐승 귀신보다 연약한 겁니다. 최무정은 수긍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장 딴지를 걸었다. 근데 어차피 삶이 끝난 이후의 일인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끝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은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과격한 표현이군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자는 겁니다. 육체를 버리고 귀신이 되어 정신만 남았을 때 그게 내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격, 기억, 가치관, 철학, 모든 게 남아있어도 육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귀신의 삶도 우리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패널 몇 명은 순순히 눈을 감았다. 최무정도 방송을 위해서 눈을 감았다. 여러분은 사망하여 육체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건만 귀신으로서의 두 번째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삶은 처음이기에 몹시 신기할 겁니다. 영혼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체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 귀신이 된 순간 짐승 귀신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갈기갈기 뜯어먹을 테니 말입니다. 헉. 여러분의 두 번째 삶은 1분도 안 되어 끝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짐승에게 사냥당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처참한 운명을 상상해 보시죠. 눈을 감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게 인간 귀신의 현실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이 지구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발적인 이현우의 발언에 최무정은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물었다. 인간 귀신이 도구를 쓰지 못한다고 해도 전술은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양적으로만 봐도 한국에서만 하루에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은 나올 겁니다. 매일 1000명씩 정예 병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반면 짐승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 곰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사라진 지 오래고 끼케야 멧돼지나 삭 따위가 하루에 몇십 마리 정도 죽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짐승이 귀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현우는 최무정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되물었다. 1980년대, 1990년대만 해도 귀신 목격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카메라와 영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 아닙니까? UFO가 안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고 말입니다. 지금은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한 카메라를 모두가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귀신 목격담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자마자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인간 귀신을 볼 틈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가 또 그렇게 이어집니까? 과거에 인간 귀신이 보였던 때는 짐승 귀신이 승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최소한 짐승 귀신이 인간 귀신을 단체로 공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 목격담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짐승이 승리자가 되었을까? 왜 짐승이 단체로 인간을 공격하게 된 걸까? 그 시기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이현우는 질문으로 사람들을 주목시킨 뒤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공장식 대량 축산.
뜻밖의 단어에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우리나라의 귀신 목격담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와 공장식 대량 축산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말은 소, 돼지, 닭, 우리가 기르는 그 가축들이 인간 귀신을 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료로 살찌운 그 잡식 동물들이 말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듯 놀라워했다. 이현우는 거침없이 말했다. 마당에 암탉 몇 마리 풀어놓고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헛간에 몇 마리, 농장에 수백 마리 풀어놓고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장식 대량 축사는 오직 효율만을 위해서 좁디 좁은 창살 안에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을 한꺼번에 키웁니다. 공장식 축산을 하는 돼지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쑤시개 통처럼 빽빽합니다. 한 평당 10마리 이상, 딱 최소한의 폭에 맞춘 철장은 돼지가 제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잠과 식사와 배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좁아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먹이는 강제로 주입당하고 오물로 얻게 된 병은 독한 항생제로 처리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미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목소리가 거칠어진 이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정상이 아닌 가축들이 단체로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없어야 할 인간에 대한 증오를 품고서 말입니다. 과연 인간 귀신이 이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돼지와 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 귀신이 하루에 1000명씩 는다고 하셨습니까? 국내 하루 돼지 도축량만 7만 6천 마리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맹수는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시 맹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장식 대량 축산의 스트레스로 미쳐버린 인간이 죽어 귀신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잡식 맹수들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심각하게 만든 이현우는 소회를 모두 털어놓은 듯 마지막으로 소망을 덧붙였다. 이러해서 인간은 이 지구의 승자가 아닙니다. 사후 인간은 미친 짐승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인간 귀신의 목격담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처럼.